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같은 자세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 또 엎드리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업무를 보거나 가사노동을 하는 것, 이 모두 척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무너진 척추 건강을 되찾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심정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즘 많은 잘못된 자세로 척추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불문하고 척추 건강에 적신호에 놓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굉장히 많으시죠. 뭐 네. 요즘에는 많은 연세 드신 분들도 예전부터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뭐 척추관 협착증, 또 디스크병 이렇게 많이 알아오셨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잘못된 생활 습관, 자세 이런 것 때문에 더 좀 예전보다는 빨리 또 심하게 이렇게 병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이 사실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많은 네네네. 분들이 허리 디스크만 좀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척추 질환은 굉장히 네. 많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또 협착증, 그 외에도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분리증이라든지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병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 빈도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퇴행성 질환이 주로 우리가 다루고 또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두 질환의 좀 증상이 좀 많이들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거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곳은 이 척추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디스크란 말이고요. 추간판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척추 사이 간자에 판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자체가 병명은 아닙니다. 구조물 이름인데 우리가 그냥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불리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뒤가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여기 밑에 세 군데 보시면 색깔이 까맣게 보입니다. 이건 MRI 사진인데요.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안에 원래 탄성이 있고 수분이 있어서 우리가 쿠션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벽에나 방석 같은 거 많이 쓰다 보면은 짜부라지고 탄성력이 떨어지듯이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디스크가 이렇게 까맣게 됐다는 얘기는 그런 탄성력을 잃어버리고 흐물흐물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할 때 디스크가 변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질이 변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변성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끄럽게 보여야 하는데 디스크가 이 세 군데 보시면 조금씩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오고 이 아래에는 이렇게 밑으로까지 터져서 흘러내려왔는데 이렇게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또 돌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때 증상은 요통뿐만 아니라 신경 증상, 즉 다리 쪽, 엉치 쪽 이런 하지 증상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크가 우리가 허리를 좀 굽힌다든지 또 오래 앉아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압력 때문에 더 튀어나와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떠한 질환인가요?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협착이라는 얘기는 좁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관 말 그대로 그 구멍은 신경이 지나가게 만든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 이 우측처럼 주변의 조직이 두꺼워져 가지고 그래서 눌리게 된 거죠.
우리가 두꺼워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 뒤 구조물을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합니다. 척추 관절의 뒤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육을 많이 쓰면은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처럼 이런 관절도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조상 앞에 위치하고 있는 디스크도 뒤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사방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 졸리듯이 신경이 중간에서 끼이게 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협착증 같은 경우는 서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오래 걷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다가 좀 쉬거나 아니면 허리를 좀 숙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구멍이 조금 틈이 생기고 공간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디스크병과 협착증이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병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스크병과 또 이 척추관 협착증에 관련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한 군데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병이 같이 오는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혼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가 근데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치료를 좀 받게 되나요? 네. 네, 사실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 혼란에 빠지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쪽 병원에 가면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고 하고, 또 저쪽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고, 네. 이제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척추 질환의 치료 단계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는 했는데 최근의 치료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는 비수술과 수술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비수술에 대한 치료는 예전에는 여기 1단계라고 표시했던 물리치료, 운동치료, 뭐 약물치료, 뭐 신경주사치료가 다였습니다. 예전에는.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 2단계라고 표시한 여러 가지 그런 시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술들이 최근에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발전이 돼서 예전에는 수술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이 이런 시술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내시경과 레이저의 발달이 이런 그 비수술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비수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내시경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내시경 레이저 치료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꼬리뼈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면서 또 레이저로 돌출된 디스크를 응축시키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시경과 레이저를 다 이용하는 그러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 이어갈까요? 네. 저렇게 가느다란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뼈 우리 몸에는 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그 관에는 고성능 레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서 그런 튀어나온 디스크를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으면 열을 쬐면 쪼그라지듯이 네. 그쪽에 레이저를 쏴서 우리가 디스크가 쪼그라들면 신경을 덜 눌리게 되니까, 그래서 증상의 완화를
도모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 요즘 정말 많죠. 네네. 네, 그 중에서 좀 예후가 좋은 환자분을 좀 소개해 주시다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환자분은 35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네, 젊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이분이 직업이 항공사 조종을 하는 분입니다. 어,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세요. 오랫동안 좀 앉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또 한 2달 이상 그 좌측으로 다리 쪽에 통증을 호소를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직업 특성상 또 어떤 수술을 한다는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증상을 갖다 호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네. 슬라이드 보시면 그분의 지금 그 시술 사진입니다. 일단은 왼쪽 보시면 사진의 왼쪽은 그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네네네. 뭐냐면 디스크와 신경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으면 저렇게 하얗게 섬유화된 조직이 유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순서는 그런 관을 넣어서 저 유착된 조직을 먼저 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섬유화된 조직을 박리한 다음에는 그런 흰 조직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저렇게 그 신경과 디스크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 왼쪽 화면에 상단이 이제 신경이고 아래쪽이 튀어나온 디스크입니다. 그 보면은 뻘겋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염증 반응이 심할 때는 저렇게 혈관들이 확장을 해서 네. 저렇게 뻘겋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뭐 얼굴을 이렇게 맞는다든지 어디 네네네. 꼬집는다든지 하면은 빨갛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가지면서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오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시면 저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약간 녹색빛, 푸른빛을 보는 그런 빛이 보이는데 저게 레이저고 저 네. 레이저로 쏴서 쪼그라뜨려 준 후에 사진이 우측 사진입니다. 우측에 보면 신경과 또 디스크는 응축이 돼서 쪼그라지고 그 사이에 까맣게 보이는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환자분 만나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젊은 남자분이신데요. 네네네. 네. 이분은 저는 꼭 그렇게 환자분 볼 때 여쭤봅니다. 네.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과 많은 좀 연관이. 그렇죠. 무슨 일을 네.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여쭤보는데요. 네. 그거는 어떤 사적인 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분은 일식 요리사십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서 있으세요. 많이 서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도 한 2주 전부터 심해진 그런 허리 통증과 또 좌측에 통증이 있어서 이런 시술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내시경으로 본 사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관에 그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본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섬유화된 유착 조직이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그 조직이 뚫어져서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유착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네네. 다음번 사진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왼쪽 사진처럼 디스크와 신경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디스크 튀어나온 것을 저기 초록색 빛이 레이저 빛입니다. 그걸로 디스크를 갖다가 응축시켜서 쪼그라뜨려 주면 시술 후의 사진 우측처럼 신경과 또 디스크의 공간이 벌어져서 증상 호전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내시경 사진을 봤는데 원래 네. 저렇게 좀 뿌연가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식염수라든지 네네네. 이런 걸 넣으면서 좀 화질을 갖다가 좋게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도 나기도 하고요. 일부는 네. 또 조직이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볼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예, 다음번에는 그 마찬가지로 내시경 레이저 치료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이 꼬리뼈가 아니라 우리 추간공, 쉬운 말로 하면 옆구리라고도 하는데요. 아, 옆에 있는 구멍. 네, 옆쪽으로. 네, 옆쪽으로 그래서 가는 옆구리.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가 꼬리뼈보다 디스크로 도달하는 거리가 좀 짧고 그리고 또 꼬리뼈로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느다란 관을 역시 넣고 여기서의 레이저는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게 되는 레이저입니다. 네. 우리가 영어로 하면 사이드 파이어링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그 레이저를 쏘면 신경을 보호하면서 그 상단에 있는 신경을 보호하면서 디스크에만 레이저를 쏘게 돼서 디스크가 저렇게 쪼그라지면서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구리로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을 받으신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후가 좋은 사례라서 저희가 한번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4번, 5번의 디스크가 많이 또 탈출이 됐던 그런 네. 환자분이십니다. 49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꼬리뼈에 그 우리 척추 부위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물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꼬리뼈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 상황이었군요. 예, 그래서 네. 4번, 5번 옆구리 쪽으로 추간골 쪽으로 우리가 관을 넣어서 레이저로 해서 디스크를 우리가 응축시켰던 그런 분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환자분 만나볼까요? 네. 네,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분은 그 위치를 보시면 아주 측부입니다. 그 가운데 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좌측 추간골이 가깝게 그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손상이 됐던 환자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꼬리뼈 내시경으로 해서는 접근이 불가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추간골을 통해서 우리 옆구리를 통해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네,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심정현 원장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목소리가 정말 TV를 예쁘신데요. 보다가 네네네. 너무 반가워서 막 아우, 급하게 전화 전화를 잘 드렸어요. 주셨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제가 네. 한 달 전부터 네. 선생님 이렇게 다리가 너무 땡겨요, 뒷다리가. 그리고 이렇게 장단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네. 그 지금 주위에서는 이게 척추 협착증 같다고. 또 주변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또 얘기를 예,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병원을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한번 아이고 잘 됐구나 싶어서 선생님 이게 척추 협착증 증세인지 허리는 한 개도 안 아프거든요. 네. 자, 허리는 그러면 안 신정현 원장님과 한번 아픈데. 직접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상담을 나눠볼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한 달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다고 그러셨어요. 네네. 예,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60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전화상에서는 뭐 이제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주로 네. 허리 통증보다는 네. 다리 통증을 주로 얘기하고 계세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신경 증상입니다. 신경 증상이고 네. 사실은 주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협착증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지만 디스크병을 또 배제는 못하고 또 디스크병이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걸어가시다가요. 더 이상 못 걷겠다 하고서 이게 주저앉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적은 아직은 없는데 그런 근데 적은 오른쪽 다리가 가끔 힘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전화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그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협착증으로는. 왜냐하면 협착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걸어가시다가 막 50m,
못 걷고 그냥 주저앉으셔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신 걸로 보이고 아주 심하진 않지만 디스크병 때문에 오는 그런 증상이거나 아니면 협착증의 한 중중도 정도 되는 단계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한번 시간 되실 때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 보시고 네. 한 번 더 진행을 검사를 할지는 우리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병원에 가면 먼저 이제 검진을 받게 되면 엑스레이라도 좀 그렇죠. 충분할까요? 왜냐하면 네.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네. 물론 뼈만 보는 겁니다. 네. 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척추 질환 말씀드렸지만 전반 정위증이든지 분리증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의 간격이라든지 불안정증이 있는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은 어디에 더 가깝겠구나 또 검사가 빨리 필요하겠구나 그런 경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먼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검사 이후에 어떠한 질환인지 정확히 아신 후에 치료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요, 네. 평소에 가끔 뭐 허리가 약간 삐끗하고 아프고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네. 뭐 다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하고 엉덩이에서부터 왼쪽 다리까지 쫙 쫄리면서 이렇게 우리하게 아파요. 우리하게 아프시다는 거죠? 예.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네. 이게 엎드려서 책 읽는 듯이 하고 있으면 그 왼쪽이 아주 통증이 아주 심해요. 그 외에는 어디가- 아직 네.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 지금 어디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시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요, 어느 병원에 또 가야 되는지도 이런 것들도 궁금하세요. 이분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환자분께서? 67세예요. 네? 67세시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허리도 아프셨고 근데 최근에 이제 다리 증상이 또 이제 같이 동반이 되신 분이세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병이 진화된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디스크병이 있거나 그냥 신경이 많이 눌리지 않았을 때는 그런 다리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허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엉치나 다리 쪽에 증상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신경 자체에 자극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허리 아플 때 그냥 물리치료 받고 아니면 쉬고 이렇게 하셨던 분도 다리 쪽에 증상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게 또 1, 2주 지속이 될 때는 그때는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병원은 뭐 사실은 뭐 종합병원 가셔도 되고 대학병원 가셔도 되고 네. 또 척추 전문 병원에 오셔도 되는데 우리 신경외과나 또 정형외과 같은 척추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면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의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권유해 주신 대로 먼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완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한 거의 60대 분들이 전화 주셨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 100세 시대의 60대 분들도 정말 젊으신 건데 앞으로 또한 40년 잘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성 질환이 또 같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이런 분들 사실 또 수술도 꺼려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뵈면은 60세 정도 되시면은 젊으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젊으시죠. 네. 의학적으로는 65세 이상이면은 고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외래를 볼 때도 하루에 한 두세 분 정도 90세 이상이 오세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로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지금 60세,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전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병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술들, 또 주사 치료 이런 걸로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병변이 심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보존적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럴 때는 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특히 고령이나 또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부담을 느끼시고 또 거부감이 있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신데 그렇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그런 채소 침습 수술, 어떻게 보면은 시술에 가까운 치료입니다. 아주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예전에는 수술 아니면 해결이 안 됐던 큰 수술 아니면 해결이 안 됐던 분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는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 나오거든요. 네. 어떠한 치료법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내시경이란 말을 제가 썼었는데요. 네네네. 그 내시경관은 보통 이제 한 3mm 정도의 우리 홈을 내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한 7mm 정도의 좀 더 큰 관이지만 사실은 7mm이기 때문에 1cm도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꼬리뼈 내시경이든 옆구리 내시경이든 네. 이런 치료들은 그쪽에 어떤 우리가 이제 포셉이라고 집게라고 하는 거죠. 여러 네네. 가지 다양한 기계들을 쓸 수는 없어요. 레이저를 주로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이 내시경관은 어떤 우리 그런 뭐 터진 디스크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고주파를 집어넣어서 좀 태운다든지 뭐 레이저도 다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수술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의 어떤 보존적 치료로 잘 해결이 안 됐던 또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여기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네. 한 1년 전,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살다가 어르신을 이제 안으면서 한쪽으로 막 이렇게 기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허리가 엄청 아파갖고 그 뒷날 허리가 이렇게 다리가 당기면서 일어나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그 와중에도 이제 무리한 일을 하거나 그러면 다리가 조금 왼쪽 다리가 땡기듯이 아프면서 좀 이제 허리도 아팠었어요. 네. 요 근래에 한 달 전에 거실에서 네. 이렇게 엉덩방아를 콩 찧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이제 통증이 좀 심해지셨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서 있기도 좀 뭔지 모르게 좀 짜증스럽고 좀 불편하고 따뜻한데 찜질기 대고 누워 있으면 편안한데 누워 있는 건 싫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실례지만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57세예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증상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그래요. 하시면 될까요? 아주 네.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허리가 원래 좀 아프셨고 또 다리 증상도 원래 좀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저에 질환이 좀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크 병이 됐던 협착이 됐던 어느 정도 좀 있으셨는데 최근에 중요한 거는 그 엉덩방아를 찌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좀 심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엉덩방아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강력히 작용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디스크 병이나 협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골절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증상이 더 악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엑스레이라도 한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찍어 보시고 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MRI 같은 추가적 검사를 하실지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이 더욱더 진척되기 전에 네, 우선 지금 병원에 가셔서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예. 전화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오늘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주의할 점이라든가 부작용들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뭐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나 시술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기존 수술이 한 1%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는 한 0.1% 정도입니다. 빈도가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시술이든 수술이든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까지 한 3주 내지는 4주 정도가 필요하고 이 디스크 자체는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변성이 된 안 좋은 디스크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안정이 된 후에는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체조, 재활 네.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디스크의 하중을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술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술 후에도 이제 꾸준한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예. 네, 지금까지 무너진 척추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심정현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마지막 주 주말에 보내드린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근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더욱더 주의하시고요. 다음 주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